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종로해커스 끝장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5월 23일 토익 총평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 강의 진행하기 전에 우리 네이버 검색에다가요 해커스 토익이라고 한번 검색해 주시고요, 혹은 hackers.co.kr 접속해 주셔서 더 많은 무료 자료들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스마트폰 어플도 있으니까 꼭 편리하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궁금해하시는 난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문사 의문문이 약 11문제 정도 나왔어요.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까? 어렵지 않지는 않았을까? 이게 부정이 두 개 겹치니까 어렵네요. 그죠?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의문사 의문문이 조금 일종의 시그널 역할을 좀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적게 나오는 시험은 파트 2가 대놓고 어렵게 내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 좀 이게 많이 나올 때는 그래도 난이도를 조금 쉽게 조절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보시면서 놓치지 않는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일반 의문문이 약 7문제, 부가 의문문이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은요 반드시 잡아내셔야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20문제 정도 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충분히 듣고 잡아내셨으면 아마도 이번 파트 2는 뭐 어려웠지만 뭐 듣기에 따라서 뭐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풀만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스크립트 상으로 볼 때는 엄청 어려운 건 사실 없었어요. 다만 발음으로 난이도를 또 조절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요즘 스피커들이 살짝 울리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도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서 시험장 우리 별점 다 주거든요. 거기서 좀 좋은 별점 갖고 있는 시험장으로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시험을 보시면 여러분의 고득점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 정도다. 하지만 제가 중을 한번 더 썼거든요. 그 말은 다시 한번 발음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너 있게 제가 중중 준비해 봤습니다. 자, 파트 2 문제풀이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의문사에 먼저 집중하시고요. 왜냐면 일단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yes, no로 정답을 말할 수가 없죠. 그 yes, no뿐만 아니라 뭐 certainly, surely 이런 것처럼 또 다른 yes, no 표현들까지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비슷한 발음이나 같은 발음이 또 나옵니다. 오답 패턴이에요. 영어는 이거 굉장히 싫어해요. 똑같은 말 계속 막 반복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양한 어휘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 원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 paraphrasing입니다. 즉 paraphrasing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거를 토익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공부 방법이기는 하지만 방향성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스킬을 찾아내는 거죠. 어떤 거다? 비슷한 발음이나 같은 발음이 혹시 또 들리면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른다 내 책임 아니다. 이건 어디나 정말 상황에만 맞으면 무조건 치트키죠.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은 너 왜 이렇게 해?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라든지 뭐 아니면은 너 이거 몇인지 알아? 전화해 볼게요. 전화 왜? 모르니까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거겠죠. 이런 것처럼 다양한 몰라요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몰라요 패턴들은 그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중요 포인트입니다. 긍정 의문문과 부정 의문문은요 일단 동일합니다. 대답이 동일하다는 건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도 동일하다는 건데 왜 긍정으로 물어볼 때가 있고 부정으로 물어볼 때가 있냐면 강조의 뜻이 좀 들어갑니다. 부정 의문문은 조금 강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숙제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하구나 라고 그냥 편안하게 느끼실 건데 숙제 안 하셨어요? 이러면 약간 또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맞는데 약간 좀 질책하는 듯한 조금 되게 좀 세게 말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좀 된단 말이죠. 하지만 대답은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 부정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때는 주어랑 동사 위주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긍정, 부정 헷갈리지 않고 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가 의문문은요 일반 의문문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부가 의문문은 끝에 붙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않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했지?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의문문과 거의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고요.
자, yes, no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집착하셔야 돼요. yes, no에. 왜? 오답이니까. 근데 그 외 일반 의문문이라든지 이런 부정의문문, 부가의문문들에서는요, yes, no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yes 때문에 정답이고 no 때문에 정답이고 이런 문제는 없어요. 뒤에 나오는 몸통 내용을 잘 들어주셔야 되겠죠? 정답을 일부러 어렵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파트 2 같은 경우는요, 스크립트 자체가 안 어렵더라도 예를 들면 정답만 어렵게 써요. 혹은 정답만 발음을 블레블레블레 뭐 이런 식으로 들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세모 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이잖아요. 모처럼의 100% 객관식 시험이거든요. 여러분이 확신이 없어요. 그럼 세모 쳐놓고 나머지를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나머지가 다 오답이네. 그럼 내가 못 알아들은 세모가 정답이고요. 물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공부하셔야겠죠. 그런 것들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하지만 거기에 너무 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못 들었으면 일단 세모 치세요. 이해 안 가면 세모 치고 다음 문제들을, 다음 보기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토익 공부하세요? 문제 자체 굉장히 평이했어요. 사실 어렵지도 않았거든요. 다만 여기서 제가 발음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often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T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often 대부분 지금까지 거의 그냥 how often 이렇게 등장했지만 how often 이렇게 T 발음을 좀 해주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특히 약간 호주식 발음에서 종종 들리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often 뿐만 아니라 often 요 부분도 기억은 해두시면 좋겠죠. 뭐 이걸 막 적극적으로 말할 때, 스피킹 할 때 쓰라는 건 아니고 그냥 들었을 때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공부하세요? Every day. 뭐 매일 공부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이런 식의 대답도 될 수 있겠죠. 자, 이거 말고 좀 약간 특이한 패턴의 정답은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저 토익 안 해요. 얼마나 자주 공부하세요? 아예 안 하는데요. 이것도 가끔씩 등장할 수 있는 패턴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너 나머지는 얼마나 자주 하냐고 했는데 함께 할래라든지 뭐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등장할 필요가 없겠죠. 얘는 순수하게 요 발음을 일단 기억해 보시고 요 특이 패턴 대답도 한 번만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 점심은 어떤 건가요? 제 항상 이 궁금증이에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전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왜 우리 다 똑같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토익 하는 겁니다. 굶으면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꼭 토익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항상 밥 잘 챙겨 드시고 공부 그 힘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건가요? 라는 이 which라는 의문사입니다. which는요 발음이 빨라요. 위치하지 않고요. which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문장이 빠릅니다. 그렇잖아요. 왜? which로 시작하는 의문문인데 머리가 빨라요. 몸통도 같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문장이 빠르다는 건 우리가 좀 알아듣기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패턴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ich 같은 경우는요. the one의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he one이라든지 뭐 the 어쩌고 one 예를 들면 뭐 두 번째 그럼 the second one 아니면 the fifth one 이런 식으로 뭐 두 번째 것, 다섯 번째 것 이런 식으로 the one의 패턴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알아들으면 상관이 없어요. 알아듣고 의미대로 다 가시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혹시라도 못 알아들었을 때는 which에다가 the one 패턴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은 답은 골라낼 수가 있겠죠. 점심 어떤 거예요? 오늘 점심은 돈가스 샌드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 거 어떤 거냐고. 여기선 정답이 될 것 같지만 정답이 될 수 없는 아슬아슬한 패턴이 되겠고요. 여기 나오네요. 어떤 건가요? The one in the middle.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게 당신 거예요. 아, 이거 가져가면 되겠구나라는 뭐 내용도 어렵지 않았지만 the one 패턴이었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감사합니다는 뭐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왜 네가 감사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세 개 중에 한 개는 확실히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것을 정답으로 찍어내지는 않아야 되겠죠. 걔 빼고 나머지 두 개 중에 찍는 게 차라리 찍더라도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유지관리부서에 전화하자라고 얘기했어요. 평서문입니다. 사실 평서문이 어려운 건 대답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의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문장은 대신에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어떤 거냐? 유지관리부서입니다. 유지관리부서라는 건요. 뭔가 고치는 부서예요. 고치는 부서. 고쳐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얘네가 나오면은 고친다를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라이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고쳐요? 고장났으니까 고치는 거란 말이죠. 분명히 고친다와 고장났다는 반대 표현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지만 같은 상황 안에 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는 파트 2뿐만 아니라 3나 4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어렵게 발음이 블라블라블라 들어가더라도 어떤 키워드 하나만 잡아냈을 때 정답을 좀 특정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유지관리부서에 전화합시다. Maintenance Department이라든지 아니면 뭐 Technical Department 기술 부서니까 기술적인 뭐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전화하면 되겠죠. 왜 전화해요? 이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고장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 넓어 상관없고 주문한 거 아직 안 와서 당연히 상관이 없죠. 속어법으로 갔어도 일단 세 번째가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쳐야 하는 게 좀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얘네는 유지관리부서인데 고쳐야 되는 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면 답을 절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얘네들은 고쳐주는 애 고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한 번만 더 응용하면 뭐가 됐다? 고장 났다. 이런 상황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전화해볼까? 뭐 고장 났어? 라든지 맞아 저거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도 정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꼭 이런 식으로 같은 표현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상황도 종종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준다와 받는답니다. 얘는 분명히 반대 표현이지만 같은 상황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도 항상 같이 패턴으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동차 바꿀 거냐 아니면 계속 탈 거냐 굉장히 문제 자체는 심플했어요. 바꿀 거야 말 거야 라고 했는데 처음에 포르쉐는 비싸고 좋은 자동차다. 그니까 어쩔 거야?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대답이 될 수 없는 거죠. GV70은 너무 예뻐. 그니까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계속 지금 정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식의 순서로 문제가 등장한다면 오답이니까 안 들어도 일단 정답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나는 좀 불편해. 지금 바꿀 거냐 계속 탈 거야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좀 불편하대요. 당연히 뭐가 불편하겠어요. 말하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불편하다는 얘기일 거란 말이죠. 불편하니까 뭐 하겠어요? 참지 않습니다. 토익은 좀 심플해요. 상황을 물론 우리 현실에선 불편해도 참고 타야지 뭐 어쩌겠어 이럴 수 있지만 토익은 이런 불편함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불편하다는 건 좀 바꾸고 싶다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어떤 의도,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처럼 이런 의도를 숨겨놓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Part 2, 3, 4가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해 주시는 게 Part 3나 Part 4에서 의도 파악 문제, 우리 따옴표 문제 있죠? 얘도 풀어내는데 좀 도움이 될 거란 얘기죠. 물론 평소에 우리 친구들,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직설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의도를 생각해 보시는 것 또한 당연히 평소에 토익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5번째입니다. 고속도로 타고 가는 게 더 편하지 않냐? 여기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즉 이거 하는 게 어때? 라는 일종의 권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등등을 말합니다. 아니 지금 고속도로 얘기하는데 대중교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선 속으실 필요가 없고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3,800원입니다. 그니까 그거 내고 가는 게 더 편하냐 내기 싫으냐 전혀 지금 대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고 한다면 물론 얘는 지금 이제 한글로 제가 써놨지만 만약에 영어로 highway라는 것들이 똑같이 등장한다면 아마도 오답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죠. 고속도로가 더 편하지 않냐? 라고 했는데 그냥 나는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갈 뿐입니다. 고속도로가 편한지 국도가 편한지 몰라요. 나는 그냥 얘가 시키는 대로 가는 겁니다. 즉 일종의 나는 몰라요 라는 패턴이 되는 거죠.
즉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나한테 의견을 묻지 마라는 또 좀 새로운 몰라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고요. 당연히 이런 것도 일종의 의도 파악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의 생각, 아 몰라 라고 말하기보단 시키는 대로 가는 거니까, 또 혹은 뭐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 사람의 생각 또한 여러분이 유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2 마무리 가보겠습니다. 모든 문장을 들으려고 노력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단 이것들을 다 듣고 당연히 해석해서 답을 찾아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토익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핵심을 파악해서 이런 거구나만 파악하시면 답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각 문제 유형별로 들어야 되는 핵심 어떤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듣고 답을 찾아내는데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익은 결국에는 어휘와 발음입니다. 사실 매번 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휘가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실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하지만 우리 해커스 노래기 단어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mp3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신다고 하면 리딩과 리스닝을 같이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호주 발음 잡고 졸업합시다. 우리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압도적으로 이길 필요는 없고, 호주 발음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포인트 들어서 우리는 답만 맞춰보겠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발음 많이 듣고 계속 듣고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4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임세훈 양심 없다라든지 진짜 못됐다 이런 말이 좀 나올 것 같은 난이도인데 중입니다. 네? 중이라고요? 중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난이도를 이 책정하는 기준은요, 답을 찾을 수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이 이 스크립트를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느냐에 집중한 게 아니라 답을 찾을 수 있냐에 전 집중을 했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난이도는 중이에요. 왜냐면은 스키밍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보기들이 좀 긴 게 이번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내용도 사실 엄청 복잡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도 사실은 좀 되긴 했습니다. 대신에 들리는 게 답인 경우도 많았고요. 이 정도 패러프레이징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발음 난이도는 역시나 항상 어렵습니다. 뭐 미국 발음이 100% 나온다 하더라도 속도를 빠르게 해버리면 굉장히 듣기 어렵고요. 영국, 호주 발음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좀 듣기 어려운데, 특히 약간 이 남자 이 목소리냐 여자 목소리냐에 따라서 조금 선호도가 갈릴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는 그 호주의 이 여자 목소리가 너무 듣기 힘들더라고요. 약간 이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는데, 물론 결국 극복은 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뭐 좀 그런 이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근데 그 호불호는 다 알아듣고 싶으니까 자꾸 그런 호불호가 생기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포인트 잡고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파4 기억할 포인트 보시면요. 스키밍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리딩이 아닙니다. 스키밍입니다. 근데 가끔씩 스키밍이라고 해서 막 동사만 보세요. 뭐 명사만 보세요. 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문장을 다 보셔야 돼요. 다만 직독직해 하셔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 문장에 들어간 요소들을 다 잡아내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대신에 완전 우리말로 예쁘게 번역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좀 거칠어도 됩니다. 나는 먹었다 밥을 집에서 어저께 친구랑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 일단 기억하실 때 우리말로 너무 예쁘게 만들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자, 스크립트 나오는 동안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문제 한 세트죠. 순서대로 힌트가 등장합니다. 물론 가끔씩 문제 이 순서가 힌트 순서가 뒤집히는 것들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다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빨리 놓쳤다 싶으면 얼른 다음 문제 내려가시는 센스도 필요하겠죠? 자, 스크립트 끝난 후에 문제 읽어줍니다. 그동안 뭐 하셔야 돼요? 바로 다음 문제로 스키밍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망설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한테는 다음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되니까 얼른
전략적으로 선택을 내리시고 다음 문제 가서 스키밍 가주셔야 됩니다. 망설이시면 전체적인 이 사이클이 깨질 수 있어요. 패러프레이징 철저히 연습할 겁니다. 점수 잡는 Hackers.